안녕하세요. 골즈빌딩의 팀장 시공조화의 김지한, 골즈빌딩의 안소영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요 인생 빌딩을 저희가 찾아드린 좀 사례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할 위치와 상권은 어떻게 될까요? 2호선 신봉단선 강남역과 역삼역에서 도보로 7분에서 한 1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주변에 역삼 주민센터, 역삼 초등학교, 또 빌라 주거단지가 형성되어 있는 곳에 위치해 있고 사무실 수요가 높아서 직장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상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역삼초 사거리에는 스타벅스 등 아니면 병의원 등으로 굉장히 전문가들한테 검증이 된 상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희가 찾아드린 인생 빌딩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여기 뒤에 있습니다. 대지 면적은 58.75평, 건축 면적은 34.96평, 연면적은 166.46평, 층수는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까지, 건폐율은 59.54%, 용적률은 214.36%로 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종 일반 주거지역에 위치해 있어요. 기존에 지금 건물 사용 구성은 좀 어떤가요? 1층에는 보시다시피 근린생활시설인 세탁소가 들어가 있고요. 3층 주택, 4층 주택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1층에 위법 부분으로 지금 사용 중인 주택 부분을 매도인 분께서 해소해 주시는 요건으로 매수가 된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매수자분께서는 어떤 목적으로 좀 이런 인생 빌딩을 찾고 계셨나요? 매수자 분께서는 인생 처음으로 이제 건물을 소유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평당가가 메리트가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임대 수요가 있어야 임대 수익률을 높여서 재매각이 제일 잘 된다는 사실도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모로로 다 갖춰진 예쁜 빌딩을 찾고 계셨던 거죠. 네, 근데 저희가 이렇게 찾아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이 건물을 매력적으로 좀 느끼셨을까요? 평당가가 8,500만 원대예요. 8,500만 원대를 매수를 하셨고, 그리고 주변의 상권을 보면 F&B, 뭐 병원, 그다음에 통사옥들 없는 임대 수요가 없을 만큼 굉장히 임대 수요가 풍부합니다. 근데 어떻게 또 이 금액에 찾아드렸는지 놀랍습니다. 이제 밸류업 이야기를 해볼 건데, 이 건물을 밸류업 하신다면 어떤 식으로 좀 외관을 하면 좋을까요? 건물이 약간 예각으로 꺾어져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정면에서 들어오면서 시선을 딱 먼저 받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디자인을 살릴 겁니다. 그래도 저는 안쪽 일면도로니까 뭐 대로변에 커튼홀 공법처럼 무작정 창문을 키우진 않을 거고요. 네네. 정면 창호는 사무실에 맞게 적당한 사이즈로 할 건데, 건물이 커 보일 수 있도록 제가 채우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주차장 상태랑 이런 것들은 어떤가요? 주차장이 이 건물 사이즈에 비해서 많이 돼요. 4대나 돼요. 와. 근데 이 진입로나 차량을 꺾는 데 있어서 조금 불편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담장을 허물어서 낮추고 담장 두께를 줄이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주차를 좀 더 편의성 있게 할 거고요. 네. 과감하게 이 전면에 지하로 내려가는 썬콘도 없애고 주차가 좀 편한 포지션으로 만들 거고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건물 가까이 좀 가서요,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 한번 솔루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측면 부분을 조금 보여드리려고 해요. 아까 측면에다가 어떤 솔루션 해주신다 했죠, 대표님? 측면에서 이제 손님들이 많이 오게 되면은 다들 간판을 돌출형으로 생각하세요. 자, 근데 돌출형의 간판인 순간 건물을 조금 가립니다. 직관적으로 창문이 딱 있어서 그 안에가 시설물이 살짝 보이면서 뭐 이런 거가 직관적으로 느껴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들어오면서 이쪽 측면에 창문을 길게 따가지고요. 아, 이 건물이 주택이 아니구나, 사업장이구나를 느낄 수 있게 예, 그렇게 일단은 측면 처리를 할 겁니다. 네, 대표님 지금 측면 얘기하면서 여기 막 벽에 지저분하게 달려있는 이 것들 있잖아요. 네. 이런 거는 또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싹 제거해서 배관은 안 보이게 매립시키고요. 옥상 내지는 건물의 뒤편, 네, 1층 건물의 뒤편으로 모를 겁니다. 네, 이런 디테일까지도 좀 싹 숨겨서 건물이 더 돋보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저희가 입구 쪽으로 한번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가 입구인데요. 어떻게 좀 바뀌어야 될까요? 일단은 메인 출입구가 정면에서 좀 이렇게 빠르게 쉽게 들어가는 게 좋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정면은 그럼 1층의 가시성이 확 줄어버려요. 2층으로 올라가는 건 이렇게 뒤로 빼는 게 좋습니다. 이 건물이 처음부터 이렇게 돼 있으니까 리모델링이 상당히 수월한 겁니다. 엘리베이터 위치는 이쪽으로 제가 이미 정했어요. 여기에요. 이쪽으로? 네. 들어와서 엘리베이터 바로 탑니다. 여기 보이는 전기 시설들은 다 철거를 할 거예요. 어차피 전기 설비는 다 100% 교체가 되거든요. 그리고 바로 이제 엘리베이터 내리면 됩니다. 그럼 대표님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계단들을 그냥 그대로 활용하나요? 이거는 그냥 깔끔하게만 하면 돼요. 왜냐면 뭐 쓸 일 없어요, 이제는. 규칙적으로 좁은 공간에 구석에 딱 자리 잡고 있는데 각 층마다 되게 같은 사이즈에 같은 높이로 안정적으로 빙글빙글 돌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좁으니까 전용 공간을 거의 안 차지하는 거예요. 계단실, 엘리베이터, 화장실, 이 건물에 전용 공간에 빠지는 별도의 면적이 건물 뒤로 다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의 전면은 시원스럽게
창문이 펼쳐지면서 그냥 모든 건물이 다 전용 공간처럼 느껴지는 디자인으로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자, 그러면 대표님 지하 그 내부 공간들은 지금 주택이잖아요. 네. 뭐 어떻게 정리를 좀 하면 좋을까요? 인테리어 철거하고 내력벽체 깨끗이 철거하고 마감 지을 거고요. 천장은 노출 상태, 그리고 바닥 마감재 드러내고 에폭시 마감할 거고요. 그 사무실로서 좀 손색이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 겁니다. 대수선 허가, 해체 심의를 같이 받을 겁니다. 한 5개월에서 걸쳐서 받을 거고요. 이 건물의 잔금 시점을 9월로 잡았어요. 매도자님의 협조를 받아서 대수선, 해체 심의 모든 게 끝나고 잔금 치르자마자 공사가 딱 들어가는 타이밍으로 저희 중개팀과 저희 공사팀에서 일정을 딱 협의해서 매도자님, 매수자님께 협조를 다 받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지하 상태 조건이 좀 어떤가요? 보통 지하가 항상 좀 낮게 돼 있는데 여기는 실제 치수가 지하가 2.8m가 나와요. 오래된 건물치고는 층고가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들어갔을 때 거치장스러운 치장물들이 없어서 지하가 굉장히 넓고 시원하게 잘 빠졌어요. 지하도 전열 교환기를 통해서 쾌적하게 지하도 제가 엘리베이터를 넣을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이 건물 옥상으로 가서요. 옥상도 한번 살펴보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옥상으로 좀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좀 활용하면 좋을까요? 사옥으로 맞춰지기 좋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옥상 방수 잘하고 바닥에 페데스탈까지 잘하고 주택 쪽은 조금 벽체를 좀 올려서 프라이빗하게 만들고요. 전망이 좋은 빌딩 뷰는 뷰를 좀 낮춰가지고 전망이 좋게 유지를 할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주신 솔루션을 하는데 기간 어느 정도나 되나요? 설계 인허가 대수선은 행정적인 기간은 5개월 정도 보고요. 공사가 끝나면 또 5개월. 준공은 거기서 한 달 정도 더 플러스. 그래서 총 10개월에서 11개월 정도의 계획을 하고 있는데 설계 인허가 기간 5개월은 계약하고 잔금을 치르는 그 사이에 해결이 될 거니까 문제가 안 될 거고요. 6개월 동안 좀 공사를 끝내서 공사 끝나자마자 세입자를 바로 갖출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매매 후에 공사비까지 내가 부담할 수 있을까라는 좀 걱정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공사비도 대출이 가능한가요? 공사비 대출이 가능하고요. 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비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건축 PF가 아니세요. 시설자금 대출이라고 합니다. 자, 이 건물을 살 때는 담보대출을 받으시잖아요. 담보대출이 예를 들어서 의자가 4%다. 시설자금 대출은요 4.1%나 4.2%밖에 안 돼요. 시설자금 대출도 그만큼 이 건물이 밸류업이 된다라는 전제를 깔고 든든한 담보가 깔려있는 대출입니다. 1금융권에서 다 해주고 계시고요. 시설자금 대출도 80%가 전혀 문제 없다 설명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저희 고객님들 제가 예전에 저희 잘 거래 많이 하시는 은행권 연결해드려서 대출을 받고 계신데 지난주에 3.7%, 금주에 3.6%까지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요거를 잘 알 수밖에 없는 게 은행 대출 서류를 제가 대신 해드리니까. 맞아요. 그래서 지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진짜 얼마나 이 건물이 주변 대비해서 인생 빌딩일 수 있었는지를 한번 이사님과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물이 굉장히 저렴하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없다. 그러면 주변 시세는 좀 어떤가요? 구축으로 나올 때는 아무리 싸게 나와도 9천만 원 이상대, 그리고 보통 나오는 게 1억 2천만 원 정도고요. 신축 기준으로 했을 때는 1억 3천이 굉장히 저렴하게 나오는 거고 1억 5천 정도에 팔리고 있습니다. 와, 근데 요게 얼마라고요? 지금 8,500만 원입니다. 건물주분께서 진짜 엄청 행복해 하셨겠어요. 그러고 나면 예상 임대료 어느 정도나 생각하세요? 사실은 이 주변이 F&B 상권 그리고 통사옥으로 굉장히 임대 수요가 풍부해요. 저희는 항상 보수적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2억 2,500만 원 또는 2,600만 원까지도 예상이 가능한 건물입니다. 자, 그러면 밸류업 하고 나서 추천하는 임대 구성은 어떤 게 있을까요? 통사옥으로 들어오면 정말 메리트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사실은 1층에 F&B 상권이 너무 좋아요. 굉장히 임대료를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층은 프랜차이즈 음식점, 커피숍 이런 거 들어와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매수자분은 구체적으로 어느 비용을 좀 지불을 해서 이 건물을 매수를 하신 걸까요? 이 건물이 총 매매가는 50억 1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사실은 잔금 전 용도 변경 조건은 없어요. 그래서 취득세 중과는 주택 부분만큼은 조금 있어서 3억 6천만 원 정도 취득세에다가 대출 실행은 한 40억 중반 정도 되셔서 총 투자금은 20억 초반으로 이 건물을 매수하실 수 있었습니다. 네, 보통 이제 중과되는 것 때문에 좀 용도 변경 이런 거에 되게 체크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매수를 하셨어요. 왜 이렇게 매수하셨을까요? 이 건물은 주택에 있는 거는 맞지만 주택 부분이 많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취득세 중과가 다른 건물보다 좀 작게 되는 거죠. 그리고 대출을 받으실 때도 주택 부분이 작기 때문에 다른 건물보다 대출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거를 다 활용하실 수 있으세요. 주변 시세에 비해서도 건물이 평당가가 저렴했고 또 주택 부분도 많이 차지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가지 부분들을 따졌을 때 정말 좋다라고 생각하셔서 진행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시세 차익은 어느 정도나 예상할 수 있을까요? 사실 저희가 정확하게 매매가가 얼마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건 무리인 것 같고 네. 지금 이 정도에다가 공사비 더하고 우리가 엑시트 했을 때 아주 적어도 최소 70% 이상은 수익률이 남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사님께서 생각하셨던 이 건물의 가장 한 방이 있다면 어떤 거였을까요? 평당가죠. 네, 평당가가 1억 언더인 건물 그런 건물을 찾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네. 근데 8,500이라뇨. 네, 굉장히 아름답죠. 네, 자 그러면 대표님 생각하시기에 네. 공사적인 측면에서 이 건물에 한 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도심가에 네. 주차 잘 되는 연면적 160평. 이게 안정적인 임대 수요가 나올 수 있는 알찬 사이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인생 건물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 혹은 내 건물도 이 정도로 가치가 있을까 좀 숨어있는 가치를 찾아서 잘 매각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저희 시공조합으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고객님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도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어떤 프로젝트를 하나 좀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게 내가 건물을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이걸 분별하는 게 잘 지금 하고 있는 건가? 혹은 매수하시고 나서 신축이 맞을까? 리모델링이 맞을까? 고민과 선택의 그 기로에서 헤매시잖아요. 제 옆에 전문가분께서 여러분이 그런 고민을 하시지 않을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드리는 프로젝트를 건물 매수부터 밸류업, 매각까지 끝낼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정확히 어떤 걸까요? 저희가 매일 한두 분씩 이렇게 상담 접수를 하면 네. 1년에 250분, 300분 정도를 상담을 해요. 네. 갖고 계신 분이 리모델링 의뢰를 주시기도 하고 신축 의뢰를 주기도 하지만 상당 부분이 매수 검토가 많으세요. 검토 의뢰를 하시는 건물이 좋다 나쁘다 네. 상담하면서 1시간 내에 답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충분히 납득을 해서 가세요. 1시간 동안 제가 상담해서 공부를 하셨는데 그걸 배우셔서 좋은 물건을 갖고 오시냐? 그렇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냥 이거를 저희가 좀 책임감 갖고 아예 그냥 건물을 좀 골라드리겠다. 그리고 그 건물이 왜 좋은지 처음부터 끝까지 저 프로세서가 이해가게 설명을 드리는 이런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무조건 뭐 저희 따라오세요. 저희만 믿으세요. 절대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네. 이게 왜 좋은지, 왜 전망이 있는지 저는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해를 시켜드리면서 엑시트까지 네. 뭐 갖고 가셔도 좋고요. 이거 설계도서가 나오면 타 업체에 견적서를 받으실 수 있도록 모든 자료를 드릴 거고요. 네. 다른 데보다 이윤이 없고 원가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투명하게 증명까지. 검증하고 할 겁니다. 어떻게 찾아주실 거예요, 그래서? 채널을 통해서 굉장히 괜찮은 매물들을 가끔 올려드리는데 네. 영상으로 올리지 못하는 숨겨진 매물들이 있거든요. 있죠. 상권 분석, 입지 분석, 그리고 그거에 따른 매매가가 적절한지 판단을 해드리고 밸류업이 된 다음에 어떻게 재매각이 될 건지에 대한 그 금액까지도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개인적으로 알아보시고 계산을 하신다면은 사실 시간과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시간이 또 돈이잖아요. 금종률 건폐 막 혜택본 건물 최소한의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밸류업을 수 있는 이런 건물들 중심으로 그래야 공기도 단축되고 네. 신축인지 리모델링인지 모를 정도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건물 네. 이런 건물을 저희가 찾아서 네.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대출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구해줘 빌딩 부동산 중개법인과 함께 하고 계시는 은행 센터장님, 지점장님 도움을 받아서 금리가 조금 인하되는 혜택을 보실 수 있고 세금은 탈세가 아니잖아요. 네. 월세 방안, 세무사님, 법무사님 연계를 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입을 하시고 밸류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임대를 놓고 재매각까지 전체 과정을 저희가 도와드리는데요. 네. 시공조화에서 밸류업을 해주시면 구해줘 공실팀에서 임대를 도와드릴 겁니다. 임대가 나아지면 그러면 건물 관리는 어떻게? 건물 관리도 구해줘 공실팀에서 도와드릴 거고 그 기간 동안 일어나는 건물에 대한 AS도 대표님 도와주실 거죠. 근데 AS는 뭐 저희 회사 망하기까지 해드릴게요. 망하기 전까지. 네. 재매각은 이제 구해줘 빌딩 부동산 중개법인에서 도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양도세가 남아 있잖아요. 네. 구해줘 빌딩에 계시는 세무사님께서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을 해드리고 끝까지 책임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다음번에 더 좋은 현장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